당신이랑 말하느니 벽하고 말하는 게 낫겠다. 도대체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됐어, 그만하자. 남한테 이런 경우 많을까요? 내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도 감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고 후회해요. 상대의 마음을 무너지는 말을 하는 경우 이혼으로 가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대화되는 남자, 대화 안 되는 남자, 뭘 해도 잘 되는 남자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대화를 하는데 특히 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대화를 하더라. 마음을 얻는 남자의 대화법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런 말 들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자기랑 말하면 참 좋아, 아빠랑 말하니까 다 해결됐어, 이렇게 대화가 되는 분인가요? 저는 부모교육 전문가, 소통교육 전문가로 십수년을 함께 했는데 쭉 돌아보니까요, 관통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영아나 유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지요. 이게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잘 키울까, 말 잘 듣게 할까, 대화가 될까,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시다가 언제부터인가는요,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사춘기 자녀하고 대화를 하는데 행복한 대화를 할까. 그래서 제가 말 안 거는 게 행복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말을 걸어올 때 얼른 대화에 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정말 뜻하지 않게, 그때 당시로는 참 놀라웠습니다. 시니어 부모님들이요, 다 큰 성인 자녀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싶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가 함께한 분들의 소망이었는데, 저에게도 물어봐요. 나 대화 되는 사람인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하고 듣고 또 말하고, 이거 태어나서 말 배우고 지금까지 평생 한 건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대화 되는 남편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흠칫해요. 혹시 자녀하고 대화가 되는 아빠세요? 그러면 겸손해서가 아니라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대화되는 남친인가요? 이 부분에서는 요즘 MZ세대가 꽤 자신 있어 합니다만, 만약에요, 내가 대화가 되는 남자다 자타공인한다면요, 분명히 당신은 성공한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해도 될 사람이고 되는 사람이다. 이걸 연구 결과로 보여준 분이 계세요. 벨런트 교수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널리 알려진 연구이고요. 대화와 소통하면 이 연구를 아마 거론할 수 있을 텐데, 오래오래,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라요, 오래오래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친밀한 사람과 관계를 잘 맺더라. 근데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말이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로 말빚을 지어가지고요, 평생 갚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가족 간, 남하고는 안 보면 돼요. 그렇죠? 안 볼 수 없다면 서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끊어지진 않아요. 내 사람들. 이 내 사람들하고가 저의 오늘 강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공이 뭐냐라고 말하면 굉장히 많은 정의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요,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이게 정말 어떤 세속적인 성공보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잘 지내는 것, 결국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특히 누구와?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부모, 내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좀 더 핵심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또 있습니다. 바로요, 부부 연구의 대가죠.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이분이
15분만 보면 안 돼요. 무엇으로? 굉장히 정교한 어떤 연구 도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기에 카메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분석하면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15분을 봤더니요.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화의 방식에 있었던 거예요. 행복한 부부를 보니까 반대편에는 이혼할 부부가 있겠죠. 행복한 부부를 보니까 대화를 잘하더래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대화가 굉장히 유장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청산유수인가? 그게 아니에요. 싸워도 잘 싸우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말, 우리 왜 속 상한다라는 말 있죠? 이 속 상하는 게 뭐죠? 내장 기관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상처를 받으면 상심을 해요. 상심이 바로 정말 내 속이 끓는 건데 마음이 무너지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얻기는커녕 상대의 마음을 무너지는 말을 하는 경우 분명히 이혼으로 가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제 내 말 제대로 들은 적 있니? 내 말 말 같지 않아? 말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니? 그걸 말이라고 해? 도대체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당신이랑 말하느니 벽하고 말하는 게 낫겠다.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마지막, 됐어.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눈동자가 어디로 가냐면요. 아래로 향해요. 우리가 절망의 순간은 땅이 꺼지죠. 아래로 보면서 됐어, 그만하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마음을 잃는 대화입니다. 존 가트맨 박사는요, 이거를 원수되는 대화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쭉 한번 재현을 해봤는데 뭔가요? 비난해요. 경멸합니다. 방어를 하고요. 당신이나 잘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의 심리에는요, 방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변명도 하고요. 괴로운 순간 회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뭐를 하죠? 됐어, 그만하자.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됐어, 다시 너하고 말하나 봐라. 그리고 부모가 또 다시 쫓아가서 아이들하고 말하는 경우 정말 많은데, 이게 바로 담쌓기 대화. 그러니까요, 멀어지는 대화가 있고요, 다가가는 대화가 있는데, 이 원수 대화를 하는 사이 이혼하는 부부라고 합니다. 남한테 이런 경우 많을까요? 아니요. 우리 누군가한테, 이 누군가가 남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말하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근데 내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도 감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고 후회해요. 또 후회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비난과 경멸과 방어와 담쌓기를 하면서 원수되는 대화를 하더라.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망하자고 싸우는 것. 그래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는 대화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베일런트 교수나 가트맨 박사 연구 결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논어에서 이 연구의 공통점을 가져왔어요. 근자열, 원자래. 이게 무슨 얘기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로 찾아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으로 쓰였던 거지만 근자를요, 내 사람들에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 저는 그렇던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누군가 그러셨어요. 나는 밖에 나가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전문가인데 집에 가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 참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요, 요즘 말하는 성공이 아닐까. 여러분, 대선 주자분들이 한창 선거 유세할 때 있잖아요. SNS 활동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나는요, 내 가족과 잘 지냅니다. 소통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가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현명한 유세구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집안에서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고요. 부부와 부모, 자녀, 친밀한 사이에서 대화를 잘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닌가. 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대화되는 남자가 지금부터 인생의 목표가 돼도 썩 괜찮은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왜요?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대화되는 남자요. 저는 이런 말 듣는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빠랑 얘기하려고 결혼했나 봐.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한 말이에요. 난 오빠랑 얘기하는 게 정말 재밌고 그래서 결혼했나 봐 하는 말. 또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 하던데요. 난 자기랑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마음을 얻는 대화할 때 가능한 들을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기하고 듣기잖아요. 대화가 마주대에 말씀하예요. 그러면 서로 말하고 듣는 건데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왠지 이거 잘 들어야지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여러분 대화하면서요. 솔직히 상대의 말 듣고 싶은가요? 아니면 내 말 하고 싶은가요? 맞습니다. 마음을 얻는 대화를 하는 남자는요. 이걸 알아요. 내 말 좀 들어줘. 내 마음 알아줘. 나 있잖아. 말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대화되는 남자에게 뭐가 있을까? 3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몸으로 듣더라고요. 저 지금 이 촬영하면서 제 몸이 어디로 향하느냐면 카메라 쪽으로 가요. 저는 지금 일방적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도 몸이 갑니다. 만약에 내 앞에 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 몸으로 듣는 건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경청이 기울일 경. 상대에게 몸을 기울이다. 자, 뭐가 갑니까? 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눈으로 보고요. 이 손, 전 리모컨 갖고 있는데요. 자꾸 휴대폰 만지작거리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남의 말 들을 때 탁자라도 슬슬 문지르는 분이 계세요. 자, 몸으로 듣는 거는요. 몸을 기울이고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도 그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2번째를 보니까요. 마음을 보여주며 듣더라. 여러분 마음 보일 수 있어요?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요?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버선 속이라면 뒤집어라도 보일 텐데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듣는다고 말해. 듣고 있는데 웬 트집이야. 근데 상대가 안 듣는 것처럼 말한다면 자기 듣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안 듣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대화를 하는 남자 보니까요. 반응해요. 난 몸 갔어요. 마음으로도 들어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듣고 있음을 들려줘라. 가만 보면요. 말다툼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무반응이에요.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제가 이런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대화만 했다 하면 말싸움해요. 진도를 못 나가요. 뭐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좀 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 얘기 하느라고.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 남편 뭐래요? 이 사람아 그냥 말을 좀 해. 내가 언제 안 들었다고 그래. 근데 꽤 많습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2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 추격자. 2번째 도망자. 무반응일 때 우리는 추격자가 됩니다. 추격자 참 피곤하게 하는 것 같죠. 무슨 말 좀 해라. 내 말 듣고 있냐. 당신은 왜 딴 데 쳐다보냐. 내가 무슨 말 했냐. 말 좀 해봐라. 안 듣는 거 아니냐. 얼핏 보면요. 추격자가 굉장히 모진 사람 같은데 혹시 내가 내 사람을 자꾸
자꾸 나를 쫓아오게 하고 나는 점잖게 있으면서 도망하는 사람은 아닌지. 무반응이 아니라 반응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면 아주 충분합니다. 첫 번째, 추임새. 이 추임새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판소리에서 나온 겁니다. 명창은 서고 고수는 앉는다. 고수는 그냥 북하면서 있잖아요. 가끔 얼쑤, 잘한다. 뭐 요 정도 넣는 것 같죠? 고수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귀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추임새 넣는 것은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아,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고수가 엉뚱한 데 추임새 넣죠. 아무리 명창이어도 창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엇박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추임새 넣어주시면서 반응하세요. 두 번째가요. 에코익. 에코익이 뭐죠? 아 하면 아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에코익 반응. 그 가운데서 제가 권하는 게 있습니다. 서술어 반응. 예를 들면 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 있잖아.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럼 여기에 이거 자기야 슬퍼가 아니라 속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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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속상했구나. 자, 이 단순한 두 가지 반응이요. 내 말 듣고 있구나. 날 존중하는구나. 자, 존중받으면 있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져요. 아까 추격자 얘기했죠. 쫓아가면서 힘들어요. 헉헉헉헉. 제발 멈춰줘. 반응해줘. 그런데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어요. 왜? 나 알아주는데요. 알아주는 사람은 넉넉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유연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듣기 준비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얻는 대화가 가능한데 여기에 금상첨화 대화법 하나를 더 추가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 하라. 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뭔가요? 알고 계세요? 평소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걸 응용해 보시겠어요? 게리 체프먼 박사의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요, 대화에 이 2가지를 응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정과 칭찬, 그리고 스킨십. 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고요. 봉사해 주는 걸 좋아하고요. 선물 받으면 좋아합니다. 순위가 다른데 내 사람의 순위가 어떤가. 그 가운데 특히 인정과 칭찬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걸 아끼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킨십이 내가 듣고 싶은 대화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이 사람에게 스킨십을 안 해주면요. 결론 내립니다.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 됐어. 자꾸 내가 무엇을 원하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분이 실제 사례를 저한테 들려주시면서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제가 식사 준비할 때마다 싸웁니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들으면 되게 유치하다. 둘이 사랑하나? 원래 사랑 싸움은 유치하니까 라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맞아. 그래. 그 말 한마디 좀 찐하게 한번 못 해주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남편하고 상담하고 싶어졌었어요. 둘이는 맞벌이 부부예요. 워킹 데디. 근데 마침 아내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 더 많답니다. 이 아내의 말을 빌면요. 정말 초주검이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음식을. 남편을 보면서 기다려요. 아무 말도 않고 먹어요. 오늘 묻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묻습니다. 맛있어? 표정이 완전히 반쯤은 실망해서 맛있어? 남편이 그때라도 정신 반짝 차리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맛있으니까 먹지 왜 자꾸 물어.
아내가 여기에서 멈출 수 없어요. 왜? 듣고 싶어서. 맛있으면 맛있다고 먼저 말해주면 안 돼? 좀 한 번이라도 자발적으로 기분 좋게 말해주면 될 걸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거 표현하는 거라죠. 인정과 칭찬 해볼게요. 자기야, 맛있어. 만드느라고 힘들었지? 잘 먹을게. 고마워. 근데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야. 그럼 맛이 더 빼면 됩니다. 자기야, 진짜 고생했다. 내가 잘 먹을게. 고마워. 인정과 칭찬. 상대가 원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마음을 얻고 그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요, 스킨십이요. 스킨십은 사랑의 언어거든요. 어느 예비 부부의 얘기예요. 집에 인사를 가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끝나고 둘이 지하철역으로 가요. 전철역으로 가면서 둘이 손잡고 가면서 오빤 좋겠다. 이제 나만 숙제 남았네. 그랬더니요, 이 남친이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더래요. 근데 어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랍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 마. 우리 부모님 널 너무 좋아하실 거야. 사랑해. 이 꼭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신뢰와 사랑의 대화. 어느 강연장에서요, 제가 직접 설문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운데도 손을 꼭 잡고 가는 것, 어떤 대화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얻는 대화되는 남자 정리해 볼게요.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듣고 있음을 반응으로 보여주는 비언어적, 언어적 대화 잘하는 사람. 내 사람이 어떤 말 듣고 싶은지 아는 남자 꼭 표현해야 해요 한다면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랍니다. 말로 표현해야 보이고 전달되거든요. 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대화하기. 여러분, 정말 인생 걸만하지 않은가요?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자기랑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 자기랑 말하면 다 풀린다. 진짜 좋아. 이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무한 신뢰, 그리고 내 마음 다해서 당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화에 인생 걸만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면 다라고. 그 말 가운데 내 사람한테 해줘야 할 말, 해줘야 하지 않을 말들,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관계 잘 맺으면서요, 오래오래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